자,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고전 산문 4편 숙향전 페이지 121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향전은 수특에서도 되게 많이 실려 있고요. 자주 실려 있어요. 23년도 수특에도 있었고, 모의고사는 진짜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디테일한 느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향전은 우리가 방금 전 저는 이제 연달아 찍고 있으니까 3강에서 봤던 김진옥전과 되게 유사해요. 대신 이제 여기서는 숙향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좀 유사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숙향과 이선의 만남을 그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선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되게 잘 나오는 느낌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볼게요. 이상서의 아들 이선과 이선은 원래 하늘에서 태을선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전과 장씨의 딸 김숙향이겠죠? 꼭 이름 붙여서 보셔야 돼요. 김숙향, 숙향전. 얘는 원래 하늘의 월궁항아였습니다. 태을선군은 어떻게 보면 선군이 이제 신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을선군은 뭐 신선 중에 태을이라는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월궁항아는 그냥 선녀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숙향 둘이 천상계에서 이제 러브러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비슷한 흐름이죠. 네, 옥황상제가 둘이 희롱하는 것들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얘를 또 지상으로 유배를 보내요. 근데 하늘에서 되게 잘해서 그런지 되게 많은 조력자들이 얘네들의 흐름을 좀 도와줍니다.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도적 어린 시절에 이제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도적의 난이 일어나요.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숙향이 여기서 이제 고아가 돼요. 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지나가던 장승상이 얘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장승상 약간 좋은 사람이죠. 장승상, 네, 약간 조력자 느낌처럼 장승상은 좋은 사람인데 이 집안 사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장승상이 얘를 이제 구해줍니다. 구해주다가 여기에 이제 시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시녀가 숙향을 모함해요. 색깔을 점점점점 네, 얘가 얘를 모함해요. 그래서 모함해서 죽을 위기에 취하자 숙향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힘들게 이제 막 거렁뱅이처럼 이제 삽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마고할미가 얘를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력자가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조력자가 마고할미입니다. 마고할미가 일단 얘가 되게 거지같이 살거나 막 불에 타 죽을 뻔 하거든요. 막 갈대밭에서 불에 타 죽을 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상으로 유배를 와서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벌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고할미가 막 이것저것 변해가지고 막 동물로도 변하고 영혼으로도 가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도와주는데 마고할미는 그 신과 함께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부엌의 여신이고요. 여성의 여신이에요. 여자를 도와주는 여신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다가 이제 숙향이 그러니까 할머니로 이제 나타나요. 나중에 나타나자 할머니가 돌봐줘요. 근데 이제 자기가 되게 원래는 신인 걸 숨기고 얘도 이제 전생에 기억이 없을 테니까 숙향을 그냥 이제 걷어 길러요. 그러는 중에 꿈에서 둘이 이선과 김숙향 이 둘이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났는데 이제 이선이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야, 씨, 이거 너무 예쁜데? 숙향도 보자마자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 이제 꿈속에서 사랑에 빠지는데 둘 다 같은 꿈을 꾼 거죠. 꿈에서 깨서 숙향이 그 꿈에서 봤던 이제 그 천상계에서 만났던 일을 자수를 떠요. 수를 둬요, 수. 그러니까 요런 손수건 같은 데다가 그 모습을 이렇게 수를 떠요. 이렇게 둘이 만난 이런 것들을. 그 얘가 이 수가 돌아다니다가 이선한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선이 야,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구나. 내가 숙향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숙향 보면 숙향이 지금까지 벌을 받았잖아요. 이선은 엄청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녀 불평등하게 써있어요. 이선의 벌은 그냥 좀 돌아다니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숙향은 막 불나서 타 죽을 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엄청 돌아다녀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숙향이 있는데 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리를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여기 나오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지만 이제 마고할미 조력자가 그리고 숙향은 마고할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화덕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의 신이거든요. 화덕진군이라는 불의 신도 되게 많이 도와줘요. 이제 마고할미가 이선을 계속 떠봐요. 야, 이제 막 할머니한테 서서 숙향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숙향을 안다 이래요. 저 숙향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야, 근데 숙향은 팔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얼굴 화상해서 못생겼고 걔 완전 성격도 안 좋고 막 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떠요. 그냥 걔랑 결혼하지 말고 다른 애랑 결혼해. 근데 이제 이선은 그렇지 않다. 천상배필이다. 얘 무조건 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마고할미의 시련을 이겨내고 둘은 이제 러브러브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죠. 결국.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이선의 아버지가 이상서가 아니 어디 근본도 없는 계집애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래서 아주 화가 나고 숙향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관이고 자기가 죽이지 않고 김전이 이제 자기 부하거든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야 김전 너 숙향 죽여 라고 합니다. 김전은 그래서 숙향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김전이 진짜 아빠죠. 아빠인데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숙향을 못 알아봐요. 숙향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자 이제 부인 장씨의 꿈속에 마고할미가 나타나요. 조력자니까요. 나타나가지고 약간 언지를 줘요. 그러자 이제 부인 장씨가 야 이거 나 우리 어렸을 때 딸 잃어버렸는데 얘가 뭐 딸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안 죽이면 안 돼 하냐 하면서 남편을 좀 설득을 해서 결국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마고할미는 이제 천상계로 돌아가요. 2년이 끝나서. 그래서 둘이 이제 다시 만나요. 우리 러브러브한 상태로 이제는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만나게 되다가 이제 이선은 후반부는 영웅 소설이거든요. 근데 후반부 이야기가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전반부 이야기 위주로 나와요. 황태후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약을 이제 구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열심히 해서 약을 구해서 황태후를 살려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이선은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숙향은 이제 왕비가 되죠. 모두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래서 김전이랑 해가지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나중에 신선이 준 약을 먹고 신선 세계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마고할미와 헤어지는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크게 슬퍼하여 숙향을 물었다. 할머니는 조력자라 그랬죠. 조력자 할머니가 슬퍼하며 얘기했다.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할미가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마고 선녀고 월궁항하의 명을 받아. 그러니까 그냥 선녀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숙향도 월궁항하예요. 선녀의 명을 받아 낭자를 구하려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전기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되게 잘 드러나는 지상계. 예전에 낭자가 이 요지나 반도라는 말이 있어요. 요지나 반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천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꿈속에서나 요지에 갔었을 때 내가 파랑새가 돼서 낭자를 인도했고
너가 난군과 혼례를 올렸을 때도 내가 신선들을 데리고 왔으며, 너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파랑새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마구 알면 이제 전기성이 있는 조력자죠. 너의 서찰을 이랑은 이제 이선이에요. 랑은 남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이생, 이랑, 이시성을 갖고 있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네, 온갖 일을 돌봤는데 너의 고난은 이제 다 끝났다. 너가 천상계에서 저지른 벌을 다 받았다. 그리고 나 또한 인연이 끝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운명이죠. 데스티니다. 그래서 나는 천상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리턴해야 된다. 낭자가 이 말을 듣고 내려와 절을 하고, 인간 세상의 무지한 눈을 어찌 할머니가 선년지, 저 이제 몰랐습니다. 전생에 죄가 무거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여위고 천신만간 끝에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기에 저도 전생에 부모인가 싶어서 난군을 만나 좋은 시절을 보게 되거든 할머니의 큰 은혜를 갚으리라라고 했는데, 난군은 아직 오적 안 하셨는데, 난군이 어디 갔냐면 둘이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난군은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한다고 갔어요.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시려니 때 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할머니가 위로하기를 우리 인연이 다한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고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 한탄하지 마라. 저도 낭자가 난군을 모시고 함께 논의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하늘의 명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난군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모님을 만날 날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미래를 이제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죠. 어려서 부모님이 잃어버린 탓에 부모님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밝혀요. 과거를. 낭냥수는 김전이 당신의 부친입니다. 아니 근데 왜 예전에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만나실 때가 아닌데 어찌 하늘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당한 모든 고통은 하늘에서 정한 것이다. 근데 그 고통이 끝났다. 넌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도 내가 이제 모친의 꿈속에 나타나게 했고, 낭자를 매로 치려고 할 때도 사령팔에 올라가서 이제 매질을 못하게 했습니다. 다 내가 너 도와줬다. 할머니의 은혜는 이승에서 갚지 못하니 저승에서도 갚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마저 가버리면 저는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 의탁하고자 하니 길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너 부모님 김전은 태수가 됐다. 이곳에서 계양까지는 3,500리, 3,500리면은 심리에 4km고요. 대충 한 1,400km 정도 되는 거고요. 1,400km 맞나? 104 맞냐? 1,400km 정도 되겠죠. 심리에 4km? 아무튼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낭자 혼자 가기 어렵고 난군님을 만나면은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전기성을 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지금 만약에 혼자 가면 난군과 영영 헤어지는 운명에 처해니 그러지 말고 무조건 난군을 만나서 가라. 또한 내가 기르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청삽살개거든요. 근데 이 청삽살개도 그 위에 나오는 파란새처럼 조력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나처럼 여겨주세요. 저 개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다 돌볼 겁니다. 얘도 이제 전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개가 아니야. 할머니가 사는 곳은 어딥니까? 내가 사는 곳은 이제 천상계죠. 천태산이고 58,000리다. 이제 곧 떠나려고 하나이다. 이에 낭자는 낙담하며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부모님 같은 사람과 헤어지는 거니까. 가시는 곳이 가까우면 가까이 따라가고 싶지만 멀어서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무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내가 낭자를 데리고 가고 싶다면 어찌 버리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난군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좀 더 머물다가 난군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미 하늘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당위적이라고 하죠. 당위적으로 운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운명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여기다 두니 관과 너를 갖추어 옷을 그 아래 넣고 개를 따라가 개가 파헤치는 곳에 그곳에 묻어소서.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덤으로 찾아오소서.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리라 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없어졌어요. 슉 하고. 그래서 전기성이 있다. 하늘로 올라갔겠죠. 할머니가 떠난 이후에 낭자는 개를 벗어와 근근히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낭자가 달이 밝은데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기대고 있어서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자신도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써서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었다. 낭자가 더 만극하여 내 팔차야 이 무섭고 쓸쓸한 밤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하다가 막 울다가 기절해버렸다. 각설, 다른 장소 다른 이야기 할 때 장면 전환일 때 각설 쓴다고. 자, 이때 이생은 대학에 들어온 공부하는 곳이에요.
낭자의 소식을 몰라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낭자의 옥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하는데, 전전반칙이라고 그러죠. 멀리서 청사자와 같은, 청삽살이에요. 울며 달려왔다.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로는, 이게 조력자죠, 여기 상태에서. 수천리 밖에서 서울 억만가구 중에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지? 점점 오더니 꼬리를 치며 반겨했다. 과연 낭자집에 있는 게였다. 이생은 너무 반가워 걔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 낭자에게 못 가니 너만 못하다 하면서 막 탄식하고 있는데, 걔의 입에서 뭔가를 토해냈다. 낭자의 글씨였다.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5살에 부모님을 여의고. 자,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10년이 넘도록 동서를 모르고 구걸하고 다녔는데 남학의 천학이 여기는도다.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지내고, 참소는 또 무슨 일인고. 그 아까 시녀가 모함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명을 씹지 못해 그대로 고생인가. 월의 연분으로 낭군을 만나 100년 동안 같이 살려고 했는데 원한금침, 이불이죠. 부부가 같이 덮는 이불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낭군은 과거 시험 때문에 떠났구나. 오작교가 끊어져 만날 일이 아득하니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혈혈단신으로 이 몸 할머니에게 의지하여 근근히 살았는데 할머니마저 죽으니 누구에게 의탁할 것인가.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내 팔자야. 천지가 넓다는데 내 작은 몸 의탁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살아전에 낭군을 다시 볼 길이 없으니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살, 수어사이드를 약간 내비치면서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이생이 다 읽은 후에 낭자가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울다가 청삽살에게 박이밥을 먹고 자기의 이제 의중이 담겨있는 편지를 써서 이제 경계하게 말하기를, 할머니가 죽었으니 낭자가 의탁할 곳이 없어서 너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으니 빨리 가라 하면서 이제 걔를 풀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걔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좀 더 기다려요. 자, 여기가 이제 숙향전의 내용입니다. 수능 특강 고전 선문 4강 숙향전 잘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